4번 갑, 을이 가진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가 문화를 연구하던 갑은 A국과 B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국이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는 반면 B국은 치어리더를 중심으로 관중이 집단적으로 응원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 비교론이죠. 장례 문화를 연구하던 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풀 같은 것으로 덮는 임시 무덤인 초분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초분이 자연환경적 원인 및 민간신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했다. 이거는 총체론이죠. 하나의 문화 요소가 전체적인 맥락, 다른 문화 요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했으니까. 기어, 갑의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네, 비교론 맞죠? 니은, 을의 관점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서로 문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겠네요. 디귿,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이게 상대론적 관점인데요. 일단 리을부터 보죠.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것도 상대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비교론과 총체론인지 상대론은 아니야 라고 해서 디귿 리을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이게 교과서나 수능의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교과서에서 비교론, 총체론, 상대론 이걸 이렇게 동일선상 같은 위상에 두고 특징을 비교하는데 그리고 서로 어떤 특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사실 상대로는 비교론 총체론과 동일 위상에 놓일 수 없는 거예요. 비교론과 총체론을 토대로 뭘로 나아가느냐? 상대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교론, 총체론, 상대론 배우고 나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해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상대론과 상대주의적 태도는 같은 거예요, 사실상. 상대론 배우고 상대주의적 태도 배우는 거 아닙니다. 비교론적 태도를 해야 우리가 상대론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총체론적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상대론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비교론과 총체론 없이 상대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적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이지 않고 모든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 문화를 객관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만이 최고의 문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비교론이 중요한 거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해보고 다양한 문화를 비교해봐야 우리나라 문화만이 유일무이한 문화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적 태도가 가능한 겁니다. 총체론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 문화는 낯설기 때문에 그냥 처음 봐서는 다 이상해 보여요. 나빠 보이고요. 하지만 그 나라 문화를 그 해당 문화 요소를 다른 문화 요소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다 보면 저 이상해 보이는 게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해당 문화 요소를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는 거죠. 총체론 없이 상대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꼭 이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그래도 좀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